손흥민의 공식적인 2026년 시작은 2월 18일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리고 정규리그의 시작은 2월 22일 열리는 개막전 경기입니다. 사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는 경험을 해봤지만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MLS 팀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역대 우승팀 대부분들이 멕시코 클럽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MLS 팀들은 멕시코의 벽에 막혀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LAFC는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불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력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LAFC는 손흥민을 보유하고도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오른쪽 윙어는 없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손흥민 혼자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했던 이유는 LAFC가 이번 시즌에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할 거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수 영입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내슈빌에서 뛰었던 샤펠버그라는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4년간 고작 14골 넣은 선수입니다. 문제는 수술을 받아서 시즌 초반엔 합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21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도 영입했는데 기대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말만 무성하게 디발라 영입설, 레반도프스키 영입설만 있었을 뿐입니다. MLS에서 현실은 한 팀에 정말 수준 있는 선수는 단 2명 정도를 보유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AFC는 손흥민, 부안가를 제외하면 그냥 K리그 정도 선수들이 있는 것이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지난 시즌보다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독까지 지금 바뀐 상황이라서 모든 것이 새로운 시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LAFC가 왜 우승 후보냐? 그건 진짜 정말 손흥민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5개 티는 오로지 밴쿠버와의 4강전에서 승부차기 실축 말고는 없습니다. 페널티킥 실축 말고 승부차기 실축이요. 손흥민이 적응하는 4개월 동안만 해도 엄청난 기록들을 쏟아냈고 13경기 12골이었습니다. 사실상 경기당 한 골입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2경기는 5만 명 이상이 입장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LAFC 팀에 완전 녹아들고 미국 심판의 성향과 미국 경기 경험들을 통해서 손흥민의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에게 올 시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몸 관리부터 철저히 합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경기만 뛰는 게 아니라 주중 경기와 북중미 챔피언스컵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시즌 중간인 6월에는 갑자기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치러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두 개 우승을 해야 하고 월드컵에서 지금 8강 목표를 이뤄내야 하잖아요. 손흥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드컵을 100% 몸 상태로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3번의 경험 때문에 손흥민은 미국 이적을 선택했을 때 월드컵 때문이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2014년이 유일하게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출전을 했지만 당시 그때 감독이 허무하게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그때 손흥민은 압도적인 전성기에 접어들기 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손흥민은 축구 인생 처음으로 지금 70일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상과 다르게 프레시즌 경기들조차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훈련과 경기에는 늘 함께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 출전만은 철저히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26년의 목표들을 완벽하게 이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긴 휴식은 지친 근육의 완벽한 회복을 돕게 됩니다. 손흥민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동안 축구를 쉬었던 기간은 오직 부상 회복을 위해 강제로 쉬어야 했을 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제대로 쉬고 있습니다. 손흥민 스스로도 놀라운 경험일 것이고 팬들에게도 매우 신선한 모습입니다. 슈퍼스타들이 미국 리그로 이적했을 때를 보면 36살에 이적한 메시를 제외하고는 베컴이나 앙리, 베일 모두 손흥민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사실상 전성기가 끝나갈 무렵에 미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은 데뷔하자마자 4개월 동안 엄청난 골을 몰아 넣으면서 미국에서 제대로 슈퍼스타임을 증명했는데 이제 제대로 회복하는 시간까지 갔기 때문에
새로운 전성기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메시는 이제 38살인 것도 문제인데 쉴 틈 없이 프리시즌의 남미 투어를 가서 그 경기들에서도 평균 70분을 뛰었습니다. 물론 뭐 경기당 뛴 거리는 뭐 5km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쉬지 못하면서 근육을 사용하면 제기량을 발휘하는 건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 전술은 결코 쉬운 전술은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전술이라서 오히려 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친선전에 페루팀에게 3실점 대패를 당하죠. 네. 이 변수도 올 시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손흥민은 2026 시즌을 위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리시즌 이제 2경기가 남았는데 첫 번째는 산호세와의 경기, 두 번째는 뉴욕 FC와의 경기입니다. 우선 산호세 경기도 비공개 경기이기도 한데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20분 정도라도 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FC의 경기는 프리시즌을 할지라도 명분이 있는 경기거든요. 그냥 2군만 출전시키기엔 자존심이 걸린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흘 후부터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 온두라스의 프로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챔피언스컵에 손흥민이 선발 출전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를 하고 4일 뒤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세계 대결, 손흥민 대 메시의 대결로 개막전이 열리거든요. 역사적인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를 LAFC는 8만석 수용이 가능한 경기장에서 개막전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홈 경기장이 아니라 중립 경기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의 팬은 마이애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LAFC의 팬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메시의 중남미 팬들도 엄청 모이면서 축제의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경기를 앞두고 LAFC가 불리한 건 LAFC는 챔피언스컵 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 그 이후 4일 만에 마이애미와 붙게 되는데 마이애미는 MLS컵 우승 자격으로 1라운드 경기가 필요 없이 곧바로 16강 진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없습니다. 온두라스와의 경기가 고전을 하거나 주전을 출전시키게 된다면 꼬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AFC는 또 무슨 자신감인지 선수 영입도 이렇게 형편없냐는 거죠. 오히려 디 애슬레틱에서는 뭔가 불안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부안가의 이적설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가 부안가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브라질 리그 팀에서 부안가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팀과 개인 간의 합의는 또 완료된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찜찜하네요. 네. 이 종류도 LAFC도 혹할 수 있는 1200만 달러로 174억 정도입니다. 근데 금액보다 거슬리는 건 부안가가 떠나고 싶어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이애미 잊었을 때도 스페인 매체에서 부안가가 떠나고 싶어한다는 식으로 보도했을 때는 그냥 넘겼는데 이번에도 부안가가 떠나고 싶다는 건 이러다가 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특히 아프리카 선수들의 태도는 항상 경계해야 하다 보니까 자칫 손흥민의 플랜이 꼬일 수 있습니다. 부안가만은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부안가만한 선수를 영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미 시장이 문 닫아버렸고 그럼 이제 멕시코나 남미 쪽으로 봐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부안가의 연봉은 MLS에서도 20위 안에 드는 연봉으로 팀 내에서도 손흥민 다음으로 높은 연봉입니다. 부안가가 물을 흐려놓을 수 있다는 거 큰 변수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니겠죠? 마이애미는 부스케츠가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거든요. 분명 메시 이길 수 있습니다. LAFC가 시작하기 전부터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좀 기대감을 주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때처럼 진짜 힘들게 하지 말아라 좀. 이상 신수용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